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냐면 아마 공개된 적은 없었지만 저희 집 발코니입니다. 네, 시원하죠. 오늘 이삿짐 싸고 있다가 지금 저도 창을 보고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2900선을 한번 깰 뻔했었다가 다행히 깨진 않았던 것 같고, 환율은 1200을 갑자기 한번 넘었죠.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좀 불안했고, 삼성그룹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도 3% 넘게 하락해서 앞자가 6으로 바뀌고, 삼성생명, 삼성 SDS, 뭐 삼성 관련 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였었다. 그 외에도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오늘 굉장히 좀 재미가 없거나 좀 불안하거나 이제 증시를 그만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이삿짐 싸다가 잠깐 밖으로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전쟁으로 좀 비유를 해볼게요. 대규모 전투가 있을 때가 있어요. 회전이라 그러죠. 뭐 10만 병력 대 10만 병력이 정면으로 붙는 싸움이 그동안 코로나 이후로 1년 반 동안의 패턴이었다라 치면, 지금은 이제 게릴라전으로 갈 것 같아요. 업종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잘 되는 자리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특징들을 보면은 삼성그룹주 안에서도 오르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고유가와 관련된 주식들은 상승을 했었고, 오늘 또 화학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전반적으로 저도 어제 화학주 공부를 새벽 3시까지 하다가 방송 한번 찍어야지 하고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벌써부터 오르더라고요. 화학주들이 오르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좀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석유화학 기반이에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 기반 화학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 우리가 말하는 석유화학 물질들을 굳이 석유에서 뽑아 올리는 게 아니라 석탄에서 뽑아 올렸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이 굉장히 저렴했었기 때문에 석탄에서 화학물질을 뽑아 올리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볼 수 있었죠. 근데 최근에 지금 중국과 호주 간에 이제 석탄으로 인한 갈등이 생겼는데, 중국의 특성상 자존심이 더 위에 있어요, 경제보다. 그러면은 호주와의 화해를 안 하고 오랫동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서 뽑아 올리는 석탄 물질들은 가격이 치솟게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대한민국과 경쟁을 하던 중국산 화학 물질들이, 뭐 기초화학 물질들이 대부분이죠. 이 물질들이 이제는 저렴하게 팔 수가 없어졌고, 대한민국과 수준이 비슷해지거나 더 비싸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모든 화학 가격이 다 치솟는 형태는 아니지만 석탄 기반으로 뽑아 올리는 화학 물질들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저도 지금 어제 그거 자료를 정리하다가 이런 특징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수혜받던 기업,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기업들, 뭐 지금 오늘 보면 대한유화라던가 뭐 롯데정밀화학이라던가 뭐 이제 카프로라던가 뭐 몇몇 회사 기업들 보면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학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리고 절대자가 없어요. 모든 화학물질에서 1위 하는 기업이 없고, 어떤 물질은 여기가 1위, 어떤 물질은 여기가 1위,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게릴라전의 시대다. 오르는 애들은 오를 거니까 그 오르는 애들을 잡아서 요충지를 장악하고,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회전이 벌어지겠죠. 대규모로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이제 또 과감하게 또 들고 들어가야 되겠죠. 참고로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해드리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은 게릴라전을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이제 막 상승장에서 대세 상승주들 위주로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자랑할 때, 워렌 버핏이 했던 일은 뭐냐면 천연가스 터미널이라던가 천연가스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샀습니다. 저장시설이라던가. 그러면 천연가스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미리 샀다라는 거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비웃었죠. 뭔 희망이 있다 그러냐라고 했는데, 한 6개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워렌 버핏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최근에는 그 코스트코를 팔았죠. 그것도 6개월 됐네요. 코스트코를 다 매각을 하고 특별 배당까지 받고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거라는 주식을 샀어요.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둘 다 뭐 마트를 팔고 마트를 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약간 그 개념, 미국에서 개념으로 치면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월마트, 코스트코는 할인점으로 칩니다. 대형 할인점으로 보는 거고, 크로거 같은 경우는 식료품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사이즈에서는 이제 그 월마트나 코스트코가 더 크지만
식료품 라인이라던가 먹거리 라인에서는 크로거가 굉장히 탄탄하고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준비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라던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그리고 식료품, 어차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은 할인점에서 많이 못 삽니다. 내 돈이 딸리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돈이 여유가 있을 때는 라면을 뭐 한 번에 뭐 2박스씩 사서 나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잔잔바리하게 사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면 먹거리 같은 경우는 조금씩 사는 먹거리는 줄어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거를 그대로 비유해 보자면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박스 형태로 사는, 벌크 형태로 사는 이런 매장들보다는 아무래도 내가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야 되니까 장바구니가 얇아졌기 때문에 식료품 위주로 파는 기업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먹거리 회사들, 이제 그냥 우리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먹거리 식품 회사들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개념을 이어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주로 먹는 거 사러 편의점에 가니까 편의점 주라던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뭔가 성장주에 빡 투자해서 확 주식을 낼 때가 아니라 약간 인플레이션이라던가 또 에너지 쇼티지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게 아닌가 싶고,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전략을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애매한 상태예요. 지금 이제 증시가, 코스피가 대세 상승기로 다시 올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아직 서로 판단이 애매한 상태인데, 이럴 때일수록 요충지라는 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 자리는 어쨌든 내가 버티고만 있으면 손해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들,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엄청난 수익률이 기대되진 않지만 뭐 알토란 같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곳들을 좀 공부를 해서 파악해가지고 자리를 잡아두고 나중에 한번 대세 상승장이 다시 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한번 과감하게 한번 다시 도전해보는 방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은 지수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세 상승장이 끝났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한 5대5, 아직 솔직히 말한 희망은 대세 상승장이 한 번 더 올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끝날 수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쪽이고, 실제로 대세 상승장을 위해서 현금 마련도 계속 차곡차곡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에너지 쇼티지라던가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으로 인했을 때 필수 소비재들, 뭐 경기 방어주들, 뭐 배당주들, 이런 쪽에 대해서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이 지금 너무 리스크 있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너무 성장주로만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 경기 방어주라던가 좀 증시가 어려웠을 때 알토란 같은 요충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업종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정말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현금 흐름을 계속 집어 넣어줄 수 있는 어떤 지금 계획이, 플랜이 세워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할 때 좀 좀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오늘 뭐 어떤 평일에 계속 라이브 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돈이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ESG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대세장은 ESG라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랑 ESG. 그래서 ESG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릴 건데, 실제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투자들도 ESG에 거의 다 해당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ESG 공부를 하자는 의미에서 3부를 연속으로 보낼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ESG 1부, 2부, 3부가 나오니까 한번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이삿짐 다시 쌀도록 할게요. 아무튼 고맙습니다. 오늘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